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김유하의 행복소통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문화와 예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와 예술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극단을 이끌면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봉사활동도 함께 나누고 계신데요. 오늘 순천 극단 풍화의 이가원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풍화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극단의 이름에 좋은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바람풍자에 화합할 할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화합을 하지만 자연, 바람까지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극단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1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뭐 여러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데 특히 극단 풍화는 또 순천의 역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을 무대에 자주 올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손옥부사와 그 호우라는 기생의 사랑이 그 시작되었던 그 연자루가 지금은 죽두봉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자루에서 이제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자루 약조라는 작품을 창작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옥천서원에 있는 한원당 김객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순천 시민들과 함께 그 기양을 와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연극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창작극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순천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리고 계신데요. 특히 김굉필전은 또 인형극으로도 올리기도 하시고 무대에도 또 연극으로도 올리셨다고 들었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먼저 창작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고요. 공연을 하면 김객필전 같은 경우는 출연자가 11명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서 공연을 가더라도 11명이 움직이기는 실상 저희들이 다 직장인들이라서 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형극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한 30분짜리로 이제 축소해가지고 인형극으로 만들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손옥부사 이야기, 그 연자루 약조도 인형극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지금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형극도 하고 또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그럼 인형극 할 때는 인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인형은 그럼 또 누가 제작하나요? 혹시 또 직접들 제작하시는 거 아니세요? 초반에는 네. 직접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인형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순천에서는 손인형극을 많이 해요. 근데 네.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 차별화를 주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막대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연자루 약조나 김객필전이 아동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손인형 같은 경우는 그림책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아이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 인형으로 해서 하자 해가지고 초반에는 어떻게 할까 한 1m 정도짜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선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거 재봉틀로 박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하고 또 재봉틀을 싹 받고 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지만 그래도 네.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고 또 한지를 이용해가지고 한복을 전부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말 딱 우리가 인형극을 했을 경우에는 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지에서는 이 색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그냥 좀 지쳐서 김객필전 할 때는 좀 투자를 해서 편하게 가자 해가지고 인형 제작비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려면 다재다능하셔야 되겠네요. 어차피 요즘에는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되게 매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재능도 많으시고. 예. 지역의 이제 역사에 이런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단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극단이 단원들이 다들 그러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극단을 만들기 전에 창단을 네. 제가 했는데요.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하기 전에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다 교육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자원, 문화 이걸 활용해가지고 연극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하겠다. 우리 동네 이야기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공연을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선수 대본도 쓰셔서도 작품을 올리시기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자루 약초라든가 김갱필전 그리고 58년 그 샌드위치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창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 그냥 아이디어 주고 이제 신호까지만 얘기해주고 이제 네. 대본 작업은 다른 친구들이 했는데 극단에서 다들. 네네 같이 네. 활동하던 친구들이 그리고 이 연자루 약주와 58년 개띠 이야기는 그 창작 그 뭐죠 문예창작과 출신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갱필전은 네. 그냥 희곡과 이게 관심 없이 그냥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글 많이 올리잖아요. 예. SNS에.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그 20대 지금 이제 한 5, 6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하니까 말이 그 또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김갱필전이라고 해서 딱딱하지가 않고 흔히 젊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네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연극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이런 거는 뭐 만나 뵀을 때 바로 느꼈지만은 언제부터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극을 하게 되셨나요? 어디 가서 연극한다 그러면 다들 안 믿거든요. 아, 좀 왜요? 안 생겼나 봐 연극하는 연극하게?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네. 경우는 직장 생활 하다가 우연히 그 놀이패 도움자리라고 있어요. 순천에 네. 풍물패고 예. 그때 당시 한참 80년대 90년대 초 이때는 사물이 여러 방면에 많이 썼잖아요. 네. 그 마당극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연히 민요교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사물도 하고 뭐 어디 나가가지고 이제 막 그 하기도 하고 하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마당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했더니 이거 재밌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순천에서 그때 당시 그 거울 시립극단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워크숍 단원을 모집하더라고요. 하고 한번 가볼 거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15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원들을 모은다는 거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1년 365일 네. 모으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연극 해보겠다 해갖고 왔다가 한두 번 하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연습 들어가 놓고 공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잠수 타버리신 분들도 있고. 왜요? 모르겠습니다. 무서웠을까?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 회사에 오는 게 버거웠는지 어쨌는지 네. 그냥 하다 보면 자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반복이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거는. 네. 근데 그런 데서 되게 좀 좌절 많이 느끼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는 거는 그래도 연극을 해보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문을 두드리는 분들, 그래 나도 한번 연극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나요? 일단은 연극으로 먹고 살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꿈이 그래요. 연극으로 먹고 살고 싶고 사대보험 적용되는 관이 아닌 시립이 아닌 국공립이 아닌 민간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공연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실은 수요처는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급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같이 해보자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선 당장에 이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또 이제 현실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실제로 제가 봐도 예전에 비해서는 연극 공연을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무대에 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삶의 현장에도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막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뭐 공연, 소극장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길거리 버스킹을 음악만 버스킹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연극 버스킹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례로 저희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한옥굴방 마당에서 공연을 예. 하고 또는 그 옥천서원에 있는 그 정자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고 그냥 연습하는 거 공연하는 거 이걸 그냥 다 오픈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연극에 좀 관심 가지고 좀 시민들이 좀 나도 해볼까 해야지 하고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데 왜 손을 놓지 않으시는지, 도대체 연극의 매력이 뭔지 뭔가요? 뭘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버리면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해탈했구나 해갖고 이제 또 다른 거 찾아볼 건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다 모르겠고 예. 근데 또 그거 같아 보면 1년 사업을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그 12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청춘 연극제를 해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와서 하고 공연이 됐든 다른 악기 뭐 민요가 됐든 춤이 됐든 운동이 됐든 이런 걸 가지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행사가 저희가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에 좀 쉬어야지 하고 했거든요. 분명히 네. 12월 달에는. 네. 근데 다음 또 한 3월 이 정도 되면 또 어느 순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뭐 그 잊지 못할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좀 감동받았던 게 네. 우리 그 연자루 약조도 우리가 이제 그 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좀 하게 된 공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 문화의 거리가 저희 극단 사무실이 있는데 연습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해가지고 여름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원한 데 가서 하자 갖고 이제 문화의 거리 이제 곳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임청정자라고 옥천선 앞에가 있어요. 옥천 바람에 불어오면 시원하고 네. 거기서 그냥 어르신들 계시기도 하고 그 정원에서 운동도 하시고 그럼 저희 여기서 연습 좀 할게 하고 그냥 하고 있으면 구경하시기도 하고 덥다고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되게 뿌듯하고 또 한 분은 김갱필전 할 때 네. 당신이 김갱필전 후손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연습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 동네 사시는데 네. 차가운 음료를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되게 반갑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닌데 거리에서 그냥 연습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네.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특히 공연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걸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 연극이라는 걸 접했는데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긴장돼 버리면 네. 대사 생각 안 나지 이러면 정말 하얗거든요. 근데 경험이신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그랬죠. 예. 그러면 전혀 이렇게 방법이 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데서 하자.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이물어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다행히 같이 하신 분들도 흔쾌히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연습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라는 김나희 작가의 작품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건 원래 여자 4명이 나오는 건데 네. 남자 1명이고 여자가 3명이 됐어요. 이 작품도 같이 참여한다고 했다가 간도부리 분들이 좀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들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아는 공소시효라고 해가지고 8월 31일 날 한옥굴방에서 저녁 7시에 합니다. 네.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골목길, 그 동네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 쓰레기를 막 자기가 안 버리고 나무 집 앞에 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예. 요즘 CCTV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가끔씩 분리수거하고 뭐 검정문패 이렇게 막 나와 있기도 네, 한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이렇게 이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그 소외계층을 또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는지. 저희는 네. 일단은 그 시설 어르신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쉽게 말해서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밖에 나오기 힘들고 저희가 극장에서 공연할 때 그분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저녁에 보통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찾아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것도 그냥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연 앞두고 연습한다고 하면서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공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 되게 좋아하셔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막 그 10명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시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인형극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형극으로 한번 제작하고 나면 하반기 때는 찾아다니면서 공연했고 그러면 좋아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동네 이야기고 맞아 저기 우리 동네에 있었어 막 이렇게 네. 하시고 하니까 되게 저 하는 입장에서는 보람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동네 얘기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순천시를 크게 놓고 보면 순천시의 뭐 설화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동마다 그 지역에 사실은 역사처럼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설화니 뭐 이런 것들을 싹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마 글발이 있었으면 희곡집을 이미 발간하고도 말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거든요. 향동 예. 거기는 보면 부읍성이 처치 있었고 부읍성이 있어버리면 부사들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민들도 있었지만 네. 인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보자 하고 자료조사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30분짜리 이렇게 해놓은 곳이 그 강필리 부사. 순천의 부사로 부임을 해서 와서 그 소들 요즘 그 소들이 그 역병이 들어 다 죽어서 사비로 이렇게 소를 사가지고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조사하면서 그분이 고구마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왔다고 그러고 이런 네. 것도 알고 해서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좀 30분짜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힘드시긴 할 텐데 재미도 있으시겠어요. 네, 재밌습니다. 첫째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네. 지금 혹시 나도 문을 두드려 볼까 이런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네. 나이 많아도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와요. 예. 100세 시대에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몸 움직이면 사는 거고 또 두 발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면 요즘에는 전동일체도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다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됐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네. 10년 전에 했으면 될 건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재미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늘 연극만 하시나 이렇게 했더니 미술치료 봉사도 하고 계셨어요. 네. 어떻게 연극하고 좀 관련이 되나요? 이제 깊게 따지면 다 관련이 네. 있고 제가 미술치료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또 학교 문화예술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강사를 2003년부터 했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그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받고자 그때 당시에 미술치료사, 그다음에 상담사 이 공부를 하면서 욱하는 성격을 좀 줄이고 예. 저 친구가 막 돌발 행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고 같이 덩달아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저 친구에 저런 면이 있었겠구나 또는 저런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걸 잘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극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스스로도 다스리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동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미술 치료 공부이셨군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쭉 끌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으십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달려오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극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조금씩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미술 치료니 상담사니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그 동화 공연이니 아니면 딴 데 가서 제가 요즘에 그 뭐죠, 반려동물 매개 활동 관리사라는 것도 공부를 했어요. 반려활동 매개사. 매개사. 네, 왜냐면 아. 만약에 그 개나 강아지를 데리고 아픈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매개 활동을 하는. 네. 저는 생뚱맞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어우러지더라고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 네. 함께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산이 하나 있고 넓은 운동장 같은 데가 있으며 거기에다가 소극장 하나 지어놓고 그 개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공간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놀고 서로 좀 연극으로 놀고 상처받은 마음 좀 치유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죠. 그걸 향해서 지금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방송 출연해 주세요라고 요청 받으셨을 때 아마 지나온 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이 방송을 통해서 뭐 단원들이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 솔직히 되게 열악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들 직장인들이고 그래서 잠깐 짬을 내서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고 또 다음 일로 가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오늘 같은 경우도 12시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점심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다 말 아무도 안 하고 투덜대지 않고 이런 그 단원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힘이 나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도- 기다리자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게요. 그러면 예. 우리도 맛있는 밥 먹으면서 연습하고 널널하게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준비하고 계신다는 공연도 네. 많이 오시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예. 한옥굴방 여름이에요. 8월 31일. 어떻게 보면 막 막바지 더위가 한창일 텐데요. 한옥굴방으로 문화의 거리 그때 당시는 막 은행나무도 우거지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연극 그들만이 아는 공소시효라는 작품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히 제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계시구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거,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